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에서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시 모든 읍면동과 서귀포시에서도 성산읍을 뺀 모든 지역에서 과반 득표를 얻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제주 지역의 득표율을 분석했습니다. 사상 처음 1,720여만 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수로 제21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제주에서는 54.76%의 득표율로 전국 49.42%보다 높은 과반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제주 득표율은 56.05%를 기록했던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0대 선거 당시 자신의 득표율보다 높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시 읍면동 26곳에서 모두 승리하며 16만 9천 표로 득표율 55.65%를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서귀포시에서도 5만 9천여 표를 얻어 52.39%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서귀포시 읍면동 17곳 가운데 유일하게 성산읍에서만 3,476표로 3,730표를 얻은 김문수 후보에게 254표 뒤져 득표율 44.35%에 머물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주 제2공항의 조속 추진을 공약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제2공항 건설 찬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주민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뒤졌던 표선면과 대정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1위를 탈환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제주 4.3에 대한 후보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4.3을 여전히 공산폭동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주도민들의 어떤 정치적 선택을 가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번 대선 제주에서는 선거인 수 56만 5천여 명 가운데 42만 1천여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74.6%로 지난 대선보다 2%포인트 올랐지만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이번 대선 선거운동에 힘썼던 제주 지역 정당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 관련 공약이 최우선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정권 유지에 실패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선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숫자 1이 적힌 풍선을 든 지지자들로 가득한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 상황실. MBC 등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 3시간여 만에 당선 유력이 떴고 20여 분 뒤에 바로 당선 확실로 바뀌면서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자정이 되기 전에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열정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준 제주도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선인의 제주 공약이 최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할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패배를 직감했던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개표 방송 내내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의 패색이 짙어지자 국민의힘 제주선대위는 도민들의 표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 따로 모여 개표 방송을 보지 않았던 개혁신당 제주도당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 제주선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진보정치와 권영국 후보에게 보내준 마음 잊지 않겠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2공항 백지화와 4.3의 정의로운 해결,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다시 진보 정치의 이름과 광장의 연대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제주 공약을 짚어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제주를 방문했던 이재명 후보. 대통령에 당선돼서 4.3 추념식에 참석하겠다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제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전임 보수 정권 대통령들이 4.3 추념식에 불참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과 4.3 유족 결정 절차 간소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찬성단체는 조속한 건설을, 반대단체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갈등이 여전한 상황. 제2공항이 지금 10년째 발목이 잡혀 있는데 갈등을 끝내는 길은 제2공항이 빨리 건설되는 길이다.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또 환경부가 반려결정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강행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새 정부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해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류 충돌 위험 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한 뒤 의사결정 단계에서 도민 의견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나 대규모 공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다른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선 막판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주민 의사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오는 8월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9월에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철학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 현안 해결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주민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랜 경기 침체와 내란 사태 등으로 제주 도민들도 불안한 일상을 보내왔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김항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고물가와 불경기가 오래 이어지면서 도민들은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무엇보다 기대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돈 5만 원 가지고 가도 얼마 되지 않는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젊은 분들이 일자리를 좀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소비 성향을 좀 할 수 있게끔 수익이 있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고 부족한 일자리가 새 정부에서는 더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전세를 살이하고 있어서 언제 한번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너무 집값이 높다 보니까 이제 집값 좀 안정화 정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좀 원하고 있습니다. 4학년이라 이제 곧 취업을 하는데 제주도에 그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 육지로 많이 가는 세상인데,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관광업계는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에, 은퇴자들은 복지 정책 확대를 바랐습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도입하는 등 신규 관광 특례와 인프라 확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40만 원 정도라도 조금 올려줬으면 해서 이 생활하는데 돈이 적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방세도 이제 내야 되고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방세를 내야 되는데. 실용주의와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도민들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시청자들은 MBC 대선 개표 방송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닐슨 코리아가 집계한 대선 개표 방송 제주 지역 시청률은 MBC가 최고 14.7%로 가장 높았고 KBS는 최고 8.4%, SBS는 최고 3.4%였습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달 메인 뉴스 시청률에서도 제주 MBC는 평균 9.53%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메인 뉴스 날짜별 시청률에서도 제주 MBC가 1위인 날이 25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에 대한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제주시 개표장에서 제주시 오라동 투표함에 봉인지를 떼었다 붙인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이 발견되고 투표 관리관 사인이 누락된 투표지가 나왔다는 이의 제기가 접수됐습니다. 또 제주시 삼양동 제3투표소 투표함에는 관외 사전 스티커가 부착돼 투표함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된 투표함은 지난 선거 당시 사용됐던 봉인지 자국과 스티커가 남아 오해를 샀다고 해명하고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에는 오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단체가 대형 현수막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벌이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풀뿌리 연대는 어제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는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 앞에서 전 세계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을 담아 눈이 그려진 초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생산 감축에 대한 의지와 행동을 보이라고 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선명한 하늘 보이겠습니다. 현재 따스한 햇살 아래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1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부터 일교차가 커서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햇볕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1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는 16도, 남부는 18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6도, 서부 23도, 남부 24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항해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주말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이달부터 홈페이지에 교육 공무직원 인사고충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을 보장해 본인과 인사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고 고충 사항은 인사 부서가 검토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인사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는 교육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 2천여 명과 기간제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교육부와 제주도 교육청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제주 지역 11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이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늘봄 수업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비롯해 강사 파견 과정, 수업 관련 민원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리박스쿨은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해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의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개통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립니다. 제주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형 간선 급행버스 체계 개선안 도출과 정책적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87억 원을 들여 서광로 3.1km에 지하철처럼 양방향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 100대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교통 혼잡과 효율 등에 대한 민원과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도내 작은 민박과 펜션에 불법 촬영 장치가 설치되는지 조사해주는 사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신청하면 해당 숙소를 방문해 불법 카메라 설치와 비상통로 확보, CCTV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해주기로 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내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기 가구 신고 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로 주민센터나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한 건에 5만 원씩 3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13건의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6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올랐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가 2.4% 상승했고 상수도와 도시가스 요금도 5% 이상 인상됐습니다. 한편 과일과 채소값이 내리면서 신선식품 지수는 6.5% 하락했습니다. 감귤하우스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키 작은 바나나 품종이 개발됩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높이가 5m 정도인 감귤하우스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키가 2m 안팎인 바나나 나무 품종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키 작은 바나나는 5m까지 자라는 일반 바나나 나무보다 키는 작아도 바나나 열매 무게가 30kg에 이르고 당도를 18브릭스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바나나 재배 농가는 21곳이며 재배 면적은 마라도 면적의 3분의 1인 11헥타르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